기자수첩 안지영입니다. 19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방송됐습니다.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제가 이 제목부터 이미 좀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방송을 지켜보니까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우려였는지 또 왜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지 여러분께서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면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중립적인 자세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분석해 볼까 합니다. 일단 몇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꽤 긴 방송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안성일 인터뷰를 했나요? 피프티 멤버들이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냈나요? 아니면 부모들이 카메라 앞에 나섰나요? 셋 다 아니었습니다. 물론 몇몇 장면에서는 의미 있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우려하고 실망스러웠던 건 맨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알 제작진에게 피프티 멤버들이 보냈다는 편지를 낭독을 했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시사 프로그램 아닌가요? 근데 왜 맨 마지막에 객관적 어떠한 증거도 없이 그냥 멤버들의 감정을 담은 이 편지를 MC가 낭독을 하는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가 언제부터 교양 프로그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피프티의 성과를 짚었어요. 미국 타임스퀘어에 올라온 피프티의 광고를 보여줬고요. 미국 빌보드 최단 시간 진입, 최장기간 차트인 BTS도 이룬 적이 없는 성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K-팝 평론가죠. 제프 벤자민도 소속사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기존의 이런 성공 법칙을 모두 깨뜨렸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방송은 11시 10분부터 시작됐는데 본격적인 이야기는 11시 22분부터였습니다. 전 대표의 가스라이팅 주장이 발단이었는데 그하라면 항상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첫 번째 그런데 말입니다는 멤버들은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까? 가스라이팅만으로 발목을 잡을 소송을 시작한 걸까? 대중이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올드스타가 제공을 한 그 전 대표의 가스라이팅 관련된 인터뷰가 삽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표기가 됐는데 올드스타가 정확하게 표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반응을 먼저 전했는데 대표의 미담, 어처구니 없었는데 대응을 안고 참고 있었다. 가수 안 하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알은 편견 없이 끝까지 들여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먼저 가스라이팅 주장의 이유 간단하게 짚을게요. 음악적 교감을 많이 한 프로듀서 안성일, 디렉팅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멤버들이 활동 내내 대표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지냈다는 거죠. 하지만 더 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분명히 돈 받고 일하는 외주 용역 제작사입니다.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돈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어트랙트의 전종환 콘텐츠 팀장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수인계 후에 메일을 보니까는 6개 계정이 다 삭제한 채 넘겨졌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일단 그 아래 면밀한 분석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들려줬는데 돌려받는 사람의 메일이 다 없어져 있더라. 원 상태를 훼손해다 준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범죄라고 봐야 된다. 업무 방해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이야기인즉 어트랙트의 고소가 정당하다는 얘기죠. 저건 실수가 아니다. 상당히 악의적으로 봐야 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양수도 이야기입니다. 이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곡비를 지불하고 곡을 구매했다는 거죠. 근데 원곡자 3명의 데모곡과 피프티 노래를 비교해 보니까 제작진도 인정했어요. 전문가가 아닌 제작진이 듣기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전문 현직 작곡가도 그대로 썼다고 보는 게 맞다. 또 가사도 그대로여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가사에서 단어 딱 3개 바꿨다는 겁니다. 근데 작사가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도 몇 곡을 작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함부로 지금 막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단어 3개 달랑 바꿔놓고 내가 저작권자, 내가 작사가다? 근데도 소유하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실제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절차에 대해서 다 대행을 받았다.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 역시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으나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이 급했거나 어떤 이유로 원곡자가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류 위조 부분입니다. 대필 논란 나왔죠. 전문가는 육안으로 봐도 형태가 다르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차이가 있다. 동일인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안 씨를 안다는 과거의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전직 연예기획사 대표 박 씨, 20억 원 가까이 투자했으나 밀려났고 그 자리를 더 기버스가 차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만든 12곡을 다 챙겨서 정리를 해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프티 사태에 대해서 단독으로 멤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덧붙였죠. 자, 그럼 이제 더 기버스 얘기를 들어봐야죠. 일단 그 알이 트라이 했습니다. 안성희를 만나려고. 처음에는 인터뷰를 하자고 했겠죠. 근데 막상 찾아가는 날 어땠죠? 인터뷰 당일 치과 치료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난처해 있다는 거죠. 그럼 인터뷰 일자를 바꿨어야죠. 막상 갔더니 치과 치료를 받아서 힘들다. 안성희를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아파요. 아침에 계속 피가 나요. 자,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백모 이사가 대신 인터뷰를 합니다.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다. 저희에게 대부분 일이 맺다. 연습생 선발, 트레이닝, 관리 감독, 데뷔조 확정 후 세계관 구성까지 다 내가 했다. 인정할게요. 많은 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요. 내가 5억 들여서 집을 지읍니다. 인부들을 샀어요. 미장하는 사람, 전선 연결하는 사람, 제가 다 돈을 줬어요. 집이 완성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지었으니 내 겁니다 하면은 그 집이 그 사람들 건가요? 아니면 5억을 댄 사람 건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맞아요. 더 기버스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역할에 걸맞은 돈을 줬습니다. 그럼 권리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백이사가 대신 앉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진도 황당해서 물어봐요. 대변하는 자리로 앉아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답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와전될 것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안성일 대표가 건강 회복하는 대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은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렵다. 심리적으로 인터뷰하기까지는 어렵다. 그리고 서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치과 치료 받아서 말이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서면 인터뷰는 왜 안 한 거죠? 결국 이 내용인즉 저는 유구무원이 아닐까 싶어요. 쭉 내용을 지켜봤겠죠. 자기들도 계속 아니라고는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긴 본인들도 힘들다. 다른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이건 악의적이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 위조로 보인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했대요. 제작진에게. 본질과 연관이 없는 내용은 방송에서 다루질 않길 바란다. 어느 게 본질과 다른지를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수사 중이라 답변 어렵다. 그러면서도 본인은 누명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트랙트의 문제를 볼게요. 80억을 정말 썼나에 대해서 더 기버스는 지난 2년간 자금난에 시달렸다. 제대로 예상 집행이 안 됐다. 외상 제작하기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80억이라고 주장해서 정말 놀랐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80억 원을 더 기버스에 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만큼만 주죠. 그러니 다 못 본 건 맞아요. 앨범 데뷔곡 4곡 10억 정도 썼고 큐피드 12억 정도 다 더하면 25억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죠. 80억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트랙트의 입장은요. 앨범 제작하는데 직접적으로 쓴 돈은 30억이다. 회사 운영하는 간접비가 33억, 신규 투자비 16억, 그래서 약 80억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멤버들이 갚을 돈은 얼마예요? 직접 앨범에 쓴 30억. 더 기버스가 주장하는 25억과 얼추 맞지 않나요? 그리고 앨범은 그냥 나오나요? 연예인 될 만한 애들 가서 야 우리랑 같이 한번 활동하자 데려와서 갑자기 녹음실에 밀어넣고 노래 딱 불러봐 하면 앨범이 나오나요? 발탁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5명을 뽑으려면 최소한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3배수, 4배수 20명, 30명은 데리고 계속 도전을 해보다가 5명 추리는 거라고요. 여기에 쓰는 간접비들은요. 이거는 왜 계산을 안 하죠? 직접비 25억 수준이다. 그리고 어트랙트도 30억이다.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피프티 입장입니다.
익명의 제보자, 누군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잘못 없다. 지하 연습실에서만 계속 있었다. 춤이랑 노래밖에 모르는 애들이다. 전 대표는 실질적 데뷔 과정에서 딸처럼 생각 안 했다. 월말 평가 한 번 온 적 없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는 사람이면 본인이 누군지 밝혀야지 좀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고요. 춤이랑 노래밖에 모르는 애들이다. 아이돌을 꿈꾸는 애들 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아이돌을 곁다리로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올인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팬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고 해놓고 달랑 남성 팬 한 명 앉혀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팬인지 이해관계자인지 익명이어서 몰라요. 근데 최소한 서너 명도 아니고 그 한 명의 얘기를 왜 들을까요? 내용은 더 황당합니다. 국민대표, 국민아빠처럼 불리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슨 근거인가요? 이 사람은 전 대표를 만나본 사람일까요? 피프티가 공식 데뷔하기 전에 준비기간 3년을 다 지켜본 팬일까요? 그리고 80억. 그 정도 퀄리티 아니다. 쇼케이스 못했다. 그럼 물어볼게요. 성과는 어떻게 낸 건가요? 그 팬이라는 주장하는 그분이 좋아하는 피프티 외에 정말 수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있는데 왜 그들은 성과가 안 났는데 피프티만 난 걸까요? 피프티 4명이 너무 출중해서요?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안 대표에 대한 팬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팬 입장에서 별로 엮고 싶지 않다. 왜냐면은 피프티가 얻어맞을 때 안 씨가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정말 좀 실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서운함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팬 개인의 입장으로 감정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것이 하고 싶다 해서 제작진이 쓸 얘기냐고요. 논리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 본인들이 생각해봐도 안성희는 문제가 있어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멤버들이랑 엮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피프티가 공격받을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럼 도와줬으면은 엮을 건가요? 이건 그 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그 목소리를 방송에 고스란히 실은 그할 제작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송이 시작되고 밤 12시가 넘어갈 때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멤버들은 카메라 앞에 설 용기를 못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연예인 한 거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그동안의 인기에 따른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아놓고 왜 정작 이런 문제는 회피하려 하는지 사실 납득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당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인 거죠. 담당 변호사는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강조합니다. 인바디 매일 체크했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니저에게 감시받는 느낌이었다. 연습생 체중 감량 말도 안 되게 했다. 이거는 제가 아이돌 데뷔하는 모두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그런 관리를 받아요. 식단 관리, 무리하게 계속 사생활 통제, 핸드폰 못 쓰게 하고 이성 교제 못하게 하고 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싹 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요. K-팝을 배우러 왔다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용인해야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예요. 다만 피프티가 우리만 다른 곳과 달리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트랙트를 상대로 소속사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정당하다. 이 논리는 그다지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그룹보다 더 핍박받고 문제가 있었다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 소송 결심 이유는 1월에서 3월까지 수억 원을 엄청나게 비용으로 썼다. 근데 음반, 음원 수익은 없고 출연료는 인당 25,000원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수익이 엉뚱한 회사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0억 원의 선급금을 받은 그 스타크루 ENT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동의 절차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더 기버스가 회계 업무를 담당했고 그래서 오해가 생겼다. 80억 소명 자료는 냈다라고 반박을 했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분명 제3의 회사 더 있습니다. 전 대표 소유의. 이거는 전 대표가 설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 알이 제기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알 안에서 출연한 전문가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도 전 대표가 향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왜 문제가 없는지 분명히 입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전속계약서 얘기 나왔습니다. 소속사 7, 가수 3. 다만 비용 및 제작 홍보비를 공제 후 배분한다. 결국 이거를 다 갚기 전까지는 빚이란 얘기죠. 이것도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말 땅 파서 장사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동안 투입된 비용이 있으니까 적어도 직접비 30억 원은 전부 다 회수를 한 후에 나머지가 수익을 7대3으로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아이돌 100팀을 만들면은 95개는 망합니다. 그럼 95개 망한 팀에서 제작비로 쓴 수십억 원을 각 멤버들한테 청구할까요? 야, 너희 데리고 일했는데 우리 손해났어. n분의 1로 다 갚아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이거는 법적으로도 책임이 없어요. 대신 벌면 쓴 돈은 갚아.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건 대다수 아이돌 그룹이 그렇고 본인들이 그거에 중요한 거 그렇게 하겠다고 사인을 합니다.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누군가가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하고 끝난다면은 불공정하게 볼 수도 있죠. 7년 허비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인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 문제가 있는 회사 같아 보이면은 처음부터 함께 하지 말았어야죠. 게다가 피프티는 성과가 났습니다. 성과가 났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멤버들이 직접 안 나서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알 제작진이 8월 9일 멤버들의 가족들과 만났대요. 그것도 직접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낸 건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다. 7년을 더 생활하면 애들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공포의 대상 같은 분이다. 앞서 나온 증언과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애들 딸처럼 생각 안 했다. 월말 평가만 안 왔다. 그만큼 애들이 못 봤다. 주로 안성희 대표가 일했다.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 왜 또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하나의 그냥 궁금증 정도고 자세히 밝힐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또 말을 아낍니다. 그 자세히 밝힐 날이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날 아니었나요? 그래서 기자들도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일선 기자들은 어트랙트 편 같으니까는 개별적으로 접촉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랑은 접촉을 했죠. 그럼 여기서는 적어도 대중이 납득할 만한, 언론이 우리가 그동안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기사를 쓸 만한 거리를 줬어야죠. 근데 또다시 자세히 밝힐 날이 올 것이다. 또 안 밝히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여론을 만들고 옥죄면서 돌아오라고 얘기한다. 그게 더 무서웠다. 이런 여론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만든 거 제가 볼 땐 아닙니다. 피프티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그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계속 냈으면은 이런 분위기 조성 안 됐습니다. 어트랙트는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피프티는 보호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지금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론을 이렇게 만들었다? 여론은 전 대표와 어트랙트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자, 또 다른 가족이라고 나옵니다. 정사는 부수적이다. 한 번은 아이들이 뛰어나온 적도 있다.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다.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다. CCTV도 있고 숙소에 감시와 통제 너무 심하고 통제하다. 이 이야기 놓고 보면은 문제 소지 있습니다. 이거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 저 절대 아니에요. 얘기 나오는 거 이런 일까지 있었구나. 그럼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 여기서 궁금증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왜 성공한 후에 문제 제기죠? 연습생 기간이 2년에서 3년, 긴 아이들은 7년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에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그때는 왜 계속 있었을까요? 그리고 1집 실패하고 그 다음 낸 큐피드가 성공했죠. 1집 내고 활동했을 때 그때는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죠? 그때 할 수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큰 성공 후에 눈앞에 정말 일확천금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 이것 때문에 대중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문제입니다. 일단 국내 팬들 55장의 팬레터를 공개했고요. 그리고 직접 모습은 드러내지 않은 멤버들이 그알 제작진에게 보내왔던 편지를 김상중 MC가 낭독을 합니다. 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음악을 사랑하며 무대를 꿈꾸는 공통된 목표로 만나 오래 음악을 하고 싶어요. 이 시간이 귀하고 소중한지 알기에 간절합니다. 지치고 힘든 게 사실이에요. 보답하기 위해 꿋꿋이 버텨내려 다짐하고 있어요. 진실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중은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보이는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진실, 진심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알려줬어야죠. 여전히 알려주지 않고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읽어주려면은 그것이 하고 싶다도 얘기를 했어야죠. 여기에도 객관적 증거는 없었다. 다만 그들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 그들의 감정에 같이 동화되길 바란다는 느낌이었어요. 맨 마지막 클로징입니다. 그것이 하고 싶다의 태도입니다. BTS 성공해서 사라진 이름 없는 아이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림자를 봤다는 거죠. 전직 아이돌들은 정산표를 받아본 적이 없고 지방과 해외 공연으로 선급금을 갚았다. 7년 전속 계약에 묶여 소송 후에 자유를 얻었다. 멤버를 둘러싼 어른들 대부분이 욕망의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꿨다. 이게 뭔가요, 결국은? 아이들이 이런 K-팝 시스템 아래서 희생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것이 하고 싶다는요, K-팝 시장 전체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송이 아닙니다. 피프티 사태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는 제가 볼 땐 빗겨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더 관심을 갖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반론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어른들의 욕망의 계산기, 이것 때문에 결국은 피프티는 피해를 입었다. 피프티 멤버들은 피해자라고 이미 저는 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제목이 왜 나왔는지 알겠어요. 누가 날개를 꺾었나? 결국 피프티는 높게 비상하려고 하는데 그 날개는 누군가에 의해서 꺾였는데 그게 누구? 어른들이 두드리는 욕망의 계산기라는 거죠. 왜 피프티를 피해자로 규정을 해버리죠? 그들이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아예 결론을 내려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취재 기간 내내 꾸준히 소통을 해왔다는 겁니다. 소속사 그리고 안성희 대표 측. 멤버들에게는 강권할 수 없었다. 왜죠? 물론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어리니까. 근데 그들이 직접 자필 편지를 내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보다 구체적인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어야죠. 그들에게는 강권할 수 없었다. 이거 역시 감정의 호소입니다. 결국 처음 말씀드렸던 우려했던 부분, 누가 날개를 꺾었나,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이번 그것이 하고 싶다가 상당히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또 이성적인 시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교양 프로그램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그것이 하고 싶다가 또 후속 방송을 준비할지, 실제로 그 후에 정말 멤버들 혹은 그 가족들을 카메라 앞에 앉히기 위해서 이번 편을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 다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평가는 지금 제작진들도 시청자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한번 읽다 보면 시청자들로 감정 때문에 아이들을 공격하는 것인지 혹은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